자, 이번 시간은 명제 첫 시간입니다. 명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집합이라는 단원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죠? 집합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대상을 가져와서 대상이 이제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명확히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리고 그 대상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했었죠. 결국 이제 조건이 주어지고 대상을 갖고 와야 이제 집합이라고 했는데, 명제는 이제 좀 다릅니다. 명제는 어떤 거냐? 일단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? 똑같이 참 거짓,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이제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, 명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명제 자체를 갖고 와가지고 대상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자체를 판별하는 겁니다. 조건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, 이제 문장, 해당 문장이나 식을 딱 갖고 왔을 때 그냥 그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번 보면은 우리가 이걸 딱 보고서는 얘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10은 5의 배수이다. 5의 배수죠. 10은 2 곱하기 5라고 했으니 5라고 할 수 있으니까 5는 2배에서 10은 5의 배수다.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은 명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.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루트 5다. 루트는 이제 루트 밖에서 더하기를 할 수가 없죠. 그냥 이거 그대로 써야 되죠.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.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 또한 명제다. 100은 큰 수이다. 얘는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나요? 말할 수가 없죠.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. 큰 수라고 하면은 이제 100,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은 100원은 큰 돈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죠. 물론 어떤 사람한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한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죠.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.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. 맞죠? 그럼 얘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제고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명제는 문장 또는 식, 어쨌든 이제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식, 그게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은 이따가 하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집합보다 조금 더 이제 큰 범위다 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, 왜 그렇게 좀 얘기를 했냐면 조건이 있습니다. 조건. 명제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,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 그런 걸 갖고 왔을 때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질 때 이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. 자, 우리가 명제는 뭐였어요? 그냥 어떤 문자의 값이 아니라 그냥 문장, 식을 가져왔을 때 얘가 참, 거짓, 보통 이제 참은 true, t로 쓰고 거짓은 false라서 f로 많이 씁니다. 참거짓을 이제 판별할 수 있을 때 이제 명제라고 했는데, 조건은 뭐다? 문자를 포함하고, 어쨌든 문자라는 거는 명제에서 조건에서는 어떤 변수입니다. 대상에 따라서 참거짓이 정해질 때 조건이라고 한다. 명제보다는 뭔가 좀 더 추가된 느낌이죠. 그리고 그 조건에 참인 애들만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제단원과 집합단원은 연결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. 이 부분 때문에. 자, 다시 한번 명제랑 조건을 구별해 보겠습니다. 자, 명제는 뭐라 그랬죠? 명제는
문장이나 식 이 자체인데 이거를 참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. 조건은 문자가 포함된 문장 식인데 이 문자 값에 따라 참거짓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조건이라고 하고 참인 값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는 참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명확한 의미로는 명제가 아니죠. 이 자체로는 참거짓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랑은 명제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명제는 문장이나 식 그 자체를 가지고서는 참거짓, 조건은 문장이나 식 그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없다? 판별할 수 없다. 대신에 문자 값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명제를 배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학에 있어서 증명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증명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명제를 좀 배우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증명과 관련돼서 어떤 용어가 있는가, 그 용어를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듯이 용어의 뜻은 우리가 솔직히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어의 뜻을 우리는 이걸로 정한다라고 정한 게 정의다.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한다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정사각형의 정의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. 네. 그래서 정사각형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정의를 안 했으면은 정사각형 똑바로 된 사각형이다. 사각형 중에서 뭐 이것도 똑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조금 오차있지만 이것도 똑바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정사각형이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정사각형 우리가 뭐 건축을 한다던가 뭔가 만든다던가 할 때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얘기합니다. 정사각형이라는 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만을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하자. 이렇게 말입니다. 통일을 한다라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우리나라 동양 쪽 그 무게라던가 이제 부피 측량하는 것 중에서 뭐 한 대 뭐 두 대 해서 이제 콩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 맞았나?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셌는데 이게 옛날에는 뭐 이제 충청도나 뭐 경기도나 뭐 강원도, 경상도, 전라도 뭐 이제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다 달랐단 말이에요. 부피가 조금씩. 그래가지고 어디에서는 한 대가 요만큼이고 어디서는 한 대가 요만큼 이게 다 달랐다. 그래서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다? 그 국제 표준 단위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뭐 미터라던가 뭐 리터라던가 이런 식으로 국제 표준 단위를 정해가지고 통일을 했다.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정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의나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들을 이용하여 어떤 명제를 갖고 왔을 때 얘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합니다. 예.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위에 이제 있었던
이걸로 할까요?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중요할 때가 있다.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게 이제 무죄냐 유죄냐, 물론 무혐의도 있겠지만 무죄냐 유죄냐 이제 판별할 때는 증거 또는 증인이 큰 역할을 하죠. 이런 증거 증인은 이미 밝혀진 성질 또는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저기서 이제 증인이 다를 수도 있겠죠.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미 이제 참인 것들로 어떤 명제를 참임을 다시 설명하는 것을 증명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고, 그리고 또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라고 한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. 정리가 아니라 그냥 다들 옳다고 받아들이는 공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명제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다. 우리가 이제 직각삼각형은 한 각이 삼각형인데 한 각이 직각인 거를 직각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정의가 아니죠. 대신에 이거 가지고서는 또 피타고라스 이제 정리. 요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를 정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예제 1번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. 참임을 증명하시오. 이런 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. 이렇게 이제 구별해 가지고 두 홀수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. 두 홀수의 합이니까 홀수를 하나, 두 개 갖고 와서 어떤 홀수인지 모르니까 mn을 자연수라고 두고 2n이라고 하면 짝수죠. 기본적으로 2의 배수는 짝수입니다.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하면은 홀수가 되겠죠. 그래서 어떠한 자연수를 가지고서는 2n-1, 2n-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다 홀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의미의 홀수를 갖고 와가지고 두 개 더했더니 2의 배수네. 2의 배수면은 짝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문제 2번도 한번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. 두 홀수의 곱, 두 홀수는 A는 2m-1, B는 2n-1, mn은 자연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홀수의 곱을 표현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2로 최대한 묶어주세요. 홀수냐 짝수냐 물어볼 때는 2로 묶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됐어요. 이 부분은 2의 배수여서 짝수인데 짝수에다가 1을 한 번 더 더했으니까 홀수가 된다. 따라서 A, B는 홀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증명이 끝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조건과 진리집합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했죠. 한번 끊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